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시입니다. 오랜만에 뷰티 EB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델로 함께 해주실 선생님, 쌤,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고 있는 황금빛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춤추신 지? 시작한 거는 고3 때 10년. 더 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아이 메이크업에 특화된 그런 메이크업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본인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을 할수록 눈이 작아지는, 그래서 속눈썹 딱 붙이고 라인하고 집에 가서 라이너 이거 싹 지웠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눈이 트여 보이는 그런 이게 느낌. 아마 이런 눈매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연예인처럼 아이라인 그려서 그렸고 속눈썹 붙여서 붙이고 마스카라 하면서 했는데 왜 하면 할수록 저도 답답해 보이지? 눈이 왜 더 작아 보이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눈의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쌍꺼풀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유난히 더 얇으세요. 그 피부층이 유난히 더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섀도우를 얹으면 예쁘게 섀도우 발색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답답하고 무겁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쌍꺼풀 라인 자체가 얇다 보니까 조금만 그려도 되게 두껍게 보여요. 마스카라도 마찬가지, 속눈썹도 마찬가지고 정말 얇게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눈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굉장히 더 무겁고 답답하고 눈이 더 작아 보이는, 이렇게 약간 좀 쌍꺼풀 얇고 메이크업 할수록 답답해지는 눈매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예쁘게 표현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까지 좀 발라드렸는데 비디비치 20번 내추럴 컬러하고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N1 바닐라 이 제품을 섞어보도록 할게요. 비디비치 제품이 조금 커버력이 더 있는 편이고 이 블랙 파운데이션은 커버력보다는 되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얘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톤업을 위해서 커버력이 살짝 있는 제품을 섞었고요. 스파츌라 이용해서 베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츌라가 베이스를 좀 이렇게 얇고 자연스럽게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두께감 있게. 특히 춤을 추시거나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땀이 좀 많이 날 때는 베이스가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커버력이 조금 있는 제품을 얇게 균일하게 깔아놓고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주면 되게 빠르고 쉽게 베이스가 표현이 됩니다. 반쪽 하면 좀 비교가 되죠? 이렇게 베이스가 얇고 균일하게 표현이 되고, 또 집에서 메이크업을 지웠는데 눈이 더 커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완벽하게 지운 게 아니라 메이크업을 살짝 지웠을 때 눈에 음영감이 생기죠? 아마 그런 분들이 더 커 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영으로. 이렇게 베이스는 좀 얇지만 커버력 있게, 그것도 좀 탄탄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솔직히 너무 예쁘게 잘 나 있어요. 이런 눈썹이 자칫 너무 진해 보이는, 근데 잘 다듬으면 정말 좋은 눈썹이고, 눈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썹이 좀 진한 편이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면 눈썹이 좀 튀는 경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 조금 중화시켜 줄 거예요. 한결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눈썹이 진하게 나신 분들이 고민이 약간 인상이 세 보인다. 그래서 섀도우로 음영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슬인데 펜슬은 두 가지를 쓸게요. 요 우드버리 컬러 좀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과, 그 다음에 얘는 에보니 펜슬이에요. 에보니 펜슬은 좀 회색빛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펜슬로 눈썹이 진하게 나셨지만 살짝 이렇게 비어 보이는 곳 선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거기 부분만 자연스럽게 그려서 연결감만, 그리고 비어 보이는 부분 자연스럽게 툭툭툭 한 올씩 심듯이 그렸습니다. 눈썹 뼈가 여기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이에요. 원래가 여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눈썹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러면서 뒷부분은 짝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주듯이 그렸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는 게 좋아요. 이 펜슬은 제형은 딱딱해요. 근데 어떻게 힘을 주고 그냥 빼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무게감이 나오거든요. 하나 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컬러감이 섞이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눈썹이 표현이 되거든요.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는 조금 진한 컬러긴 한데 인위적으로 밝은 계열의 컬러를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머리 결 쪽 연결감을 잘 잡아주면 훨씬 깔끔한 눈썹이 돼요. 눈썹은 이렇게 조금 결과 그런 입체감을 좀 살려서 그려줬고요.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크리스라고 해서 끼는 현상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상태로 그냥 섀도우로 올라가게 되면 섀도우가 뭉치는 경우도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또 선이 생기거나 메이크업이 아이 메이크업이 잘 번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했던 컨실러 혹은 아이 프라이머 이용하셔서 소량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유분을 제거하면서 한 번 더 발라주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눈이 이제 좀 무거워지니까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고요. 파우더를 저는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유난히 번지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살짝 이렇게 들고 속눈썹 사이사이에도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눈 밑부분도 파우더를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아이 메이크업 할 수 눈이 답답한 눈은 일단은 음영 섀도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쉐딩 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영만 만들어주고 라인을 뒤쪽만 그려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컬러를 이건 좀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할 수가 있는데 라인을 그 대신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라인은 눈을 떴을 때 균일하게 보이는 라인이 예쁘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눈을 그릴수록 작아지는 눈매들은 라인을 떴을 때 균일하게 그리면 그거 굉장히 답답해서 눈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눈매들은 눈 아이라인을 정말 얇게, 떴을 때 잘 안 보일 정도로 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만 아주 가볍게 메꾸듯이 굉장히 얇게 그려가지고 뒤쪽으로 길게 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매가 좀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일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들이 탁해 보이지 않는 컬러예요. 쉐딩 계열의 음영 컬러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눈에 색소 침착이 또 있으신 분들, 여기에 조금만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도 조금 칙칙해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 혹은 얘도 섞어도 되는데 일단 메인 컬러는 얘랑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섀도우를 바를 때는 넓게, 여기 폭이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눈썹까지 바르면 안 되고요. 눈 두덩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눈 뒷부분은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살짝 답답해 보이는 눈매들은 살짝 올려 그리는 게 예쁘긴 해요. 물론 내려도 상관은 없긴 한데 오늘은 살짝 올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계에서 섀도우부터 자연스럽게 뒤쪽을 올린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길게 빼줍니다. 언더 컬러는 가운데 컬러 말고 이렇게 조금 밝은 컬러죠. 애교살이 별로 없으신 편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애교살을 만들려고 펄을 막 얹는 것보다는 좀 밝은 섀도우를 이렇게 좀 넓게 깔아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눈 밑은 좀 섀도우를 생각보다 넓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는 좀 어두운 컬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섀도우로는 눈 뒤쪽 부분을, 여기 부분만 아주 얇게 잡아서 뒤쪽으로 최대한 길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라인이 두꺼워지면 안 된다.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최대한 눈매를 들어주고 최대한 얇게 길게 이렇게 뺐습니다. 점막,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섀도우를 앞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감만 줍니다. 여기 부분에 길이감이 생기게 되겠죠. 뒤쪽과 앞쪽은 젤 라이너로 정말 자연스럽게 아주 얇게 이어만 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인데요. 라인을 이렇게 들어서 점막을 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속눈썹 이렇게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그리고 이 앞쪽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이게 핵심은 점막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 점막을 메꾸게 되면 답답해져요. 동공 있는 부분은 살짝 조금 도드라지는 눈매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조금 더 한 번 더 진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얇게 라인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섀도우를 아주 얇게 라인 위에 뼈게 덮어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앞부분을 갈 때 너무 두껍게 가면 라인을 얇게 그린 의미가 없겠죠? 여기 앞에도 자연스럽게 얇게. 제가 볼 때는 많이는 묻히면 안 되고, 이런 눈매는 군데 이렇게 한 5가닥 정도만 듬성듬성, 훨씬 더 눈매가 좀 맑아 보이게, 시원해 보이는 눈매가 날 것 같아요. 속눈썹은 얘를 붙일 건데요. 얘가 이제 점이라 그래서 얇게 만들어 놓은 눈썹 중에 하나인데, 눈 너무 앞머리 말고 하만 동공 시작된 지점부터 해서 띄엄띄엄 앞 뒤쪽으로 한 4가닥, 5가닥 정도만 붙여볼게요. 그리고 일반 눈썹 붙일 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일반 눈썹은 속눈썹 안쪽으로 점막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살짝 점막보다는 속눈썹에 조금 더 가깝게, 혹은 약간 속눈썹 사이나 오히려 떴을 때 안쪽이 아니라 좀 살짝 바깥쪽으로 붙여야지 눈매가 시원해 보여요. 만약 이런 눈썹을 시에서 판매도 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앞쪽에 붙이지 마시고 살짝 여기 까만 동공 시작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끝에 하나, 이렇게 3개만 나눠서 붙여도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긴 거라면. 그리고 마스카라는 투명 마스카라를 먼저 한번 해줍니다. 살짝 결을 정돈하면서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한 번 더 발라주시는데, 뭉치거나 무겁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언더 부분에도 가볍게 살짝 밝은 이 컬러를 먼저, 이게 붉은기가 없는 옐로우 계열의 컬러다 보니까 애교가 없는 분들, 눈밑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은 이런 밝은 계열의 컬러가 좋습니다. 살짝 펄이 들어간 이 아이 2가지. 눈밑이 살이 진짜 없죠.
애교도 없고 꺼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무턱대고 펄을만 바르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밝은 계열의 컬러 한번 발라놓고 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시게 되면 좀 과하지 않게 표현이 되거든요. 얼굴에 또 약간 뭐라고 광대가 살짝 있으시죠? 근데 광대가 여긴 있는데 또 살이 여기 많이 없는 편이에요. 얼굴이 좀 마를 지어서 살짝 조금 칙칙해 보이지 않는 이런 밝은 계열의 브러셔를 전체적으로 한번 감싸듯이 표현을 해줍니다. 쉐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밝은 브러셔를 한번 베이스 컬러처럼 깔아주시고요. 여기 쉐딩을 특히 여기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쉐딩을 좀 많이 해줄 때요. 잡고 목까지 안겨. 조금 색깔이 좋겠네요. 머리 하신 다음에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헤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제 눈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받아서 너무 네. 기분 좋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뷰티 EBS 시간은 이렇게 좀 약간 그리스 답답해진 눈매에 대한 시간이었고요. 잘 활용하셔서 메이크업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데이트가 있으시다고. 네. 아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는 맨날 이렇게 모델분들이 오시면 끝나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다들 집에 가신다고 그렇게. 근데 오늘 또 데이트가 있다니 너무 잘 되고요. 데이트 잘 하시고. 네. 마스크 한 번만 써보시겠어요? 저희가 또 요즘에 또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진 이미지와 또 마스크 썼을 때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색조가 가려진 대신에 눈매가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더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눈매가 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뿅! 안녕!